LA 카운티 소방대장은 마약류 마리화나 제품을 아이들이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10명 모두 같은 출처의 것을 복용했는지 현재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소방대원들은 벤나이스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학교 전체를 수색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감염 여부, 마리화나 복용 여부 확인했지만 더 이상 10명 이상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죠. 지금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펜타닐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10대 학생들의 펜타닐 사망 사건이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LA 카운티의 펜타닐 사망자가 2016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무려 120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모두 1,504명으로 2016년도 109명과 비교할 때 1280%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에 따라서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 카운티 검찰, 학교 관계자, 지역 비영리 단체, 학부모들로 구성된 특별 대책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특별 대책반은 펜타닐 공급망을 추적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넬록슨 배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용자 55%가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12세와 17세 사이의 10대 학생들 대다수인 92%가 바로 이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It's the best time of the year. 한정기가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는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2월 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일대 약한 빗줄기가 이어진 가운데 출근 시간을 지나서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하루 비는 잠시 그치겠지만 내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지만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 일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남가주에는 계속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44도, 해안 지역은 60도, 5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4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한정기간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세청 IRS가 연말연시에 성행하는 가짜 자선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기부를 했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구호 활동을 위해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기 행각은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또 합법적인 자선단체를 가장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웹사이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경고했습니다. 가짜 자선단체 사기를 피하는 요령으로는 급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기부해달라고 하는 경우 최대한 피할 것, 신용카드나 체크 외에 직접 송금 등을 요구하는 자선단체를 피할 것,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뒤에 핀 번호를 절대로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LA 한인타운에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됐습니다. 온종의 손길이 답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보다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인타운 구세군 모금을 담당하는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담체인과 김수전기, 갤러리아 마켓 등 한인타운 3곳에서 자선 담비를 설치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선 담비는 오는 24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재까지 자선 담비 3군데에 합쳐서 약 14,000달러가 모금됐고 2020년과 21년에 이맘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땐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를 비롯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악화도 모금 실적 저조를 우려하게 만드는 원인이지만 설치 장소가 적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가 3곳일 뿐인 것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으로 합법 이민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와 도착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해외 이민 비자는 50만 개 정도로 발급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20만여 개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51만 8천 개가 발급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발급의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관리하는데 이 역시 5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두 경우를 합쳐서 2020년 회계연도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지난 20년간 연평균 110만 명대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토지 중의 절반 이상은 한인을 비롯한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토지로서 이 역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15년 2해 동안 연간 1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따져볼 때 미국인이 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보다 0.3%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미주 한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어서 중국인, 유럽인, 일본인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숙취 해소제를 히트시킨 한인 2세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기업인 30명에 꼽혔습니다. 포브스는 저스트킴 더 플러그 드링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식음료 분야 기업인 30명 중 1명에 꼽혔습니다. 김 CEO는 2020년 친형 레이킴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 여러 투자자와 함께 숙취 해소 음료 회사 더 플러그 드링크를 설립했습니다. 숙취 음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해당 제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식물, 과일, 꽃 등 13개의 식물을 기반으로 한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소비자 입맛과 기호에 맞춰 제조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500여 개 매장과 건강식품 판매점 GNC,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래퍼 잭 할로우를 비롯해 NBA, NFL 선수 등으로부터도 총 2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 대회인 미국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윤찬의 연주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10대 클래식 공연으로 선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클래식 평론가인 제커리 울프가 어제 올해 세계 각지에서 열린 클래식 공연 중에 인상 깊었던 10개의 무대를 꼽은 특집 기사를 통해 임윤찬의 연주를 언급한 것입니다.
임윤찬은 지난 6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제16회 만클라이번 콩쿨 최종 라운드에서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우승 부상으로 상금 10만 달러와 함께 3년간의 월드 투어 기회를 얻은 임윤찬은 내년 뉴욕과 런던, 파리 등 미국과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초에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합법성 여부를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이 1일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즉각 되살리기 위한 긴급 항소 요청은 거부하는 대신 내년 초에 탕감 프로그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게 됐지만 프로그램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는 이미 이 같은 법원 결정을 예상하고 지난주에 학자금 대출 빚 상환 유예 조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 전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최대 쟁점은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3월에 발령한 국가 비상령이 연방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자금 대출 빚 상환 유예 조처를 넘어 학자금 빚 탕감까지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민들에게 연방정부 학자금 빚 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대 1인당 2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탕감 프로그램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북미 이외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적인 법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작심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 입장차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just said we agreed to resynchronize our approaches, our agendas in order to invest in critical emerging industries, semiconductors, batteries.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has almost $368 billion for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of all of history. And so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을 바라왔던 마크롱 대통령, 그 옆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he's looking for a way to end the war. He hasn't done that yet. If that's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my French and my NATO friends, I'll be happy to sit down with Putin to see what he has in mind.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 이후 성명에는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상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 2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고용시장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고용주들이 여전히 고용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은 경제의 주요 동력인 소비 지출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같은 고용 강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내년에 미국에서 더 광범위한 해고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 파업 저지 법안이 어제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경제활동 마비를 우려해서 연방의회가 거의 30년 만에 초당적으로 철도 노사 협상에 개입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철도 노조의 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미 상원이 철도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상원에서도 가결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식료품점,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재앙을 겪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so what I made it really clear is that what was negotiated was so much better than anything they ever had, that it's worth, and they all signed on to it, by the way. 법안이 승인되면 모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원이 별도로 가결했던 유급병가 7일 의무화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기준인 60표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Joe Biden said that he's the most pro-labor president ever. Well, this is the most anti-labor thing done since the destruction of Patco back in the 80s. 미국 의회가 노동자의 반발을 감수한 채 파업 저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철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미국 화물 수송의 30%가 마비되고 하루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민주공화 양당의 찬성으로 28년 만에 철도 파업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거대 코인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등을 관할하는 규제당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베넘 위원장은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파국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베넘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돈을 잃고 우리는 몇 달 뒤에 피해 논의를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관할권을 달라고 의회에 계속 요구해 왔으며 이날도 사기를 당한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며 하지만 절차가 길고 힘들고 모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방법무부가 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입수한 자료를 반환받아서 수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연방항소법원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다만 이 2심 판결은 즉각 집행되지 않고 한 주간인 유예 기간 내에 트럼프 측이 보수파가 우위인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들고 갈 것으로 전망돼서 최종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과 중국, 미국의 경기 둔화로 내년 세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YTN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slowdown in the US, in Europe, and in China. And in China in particular, the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는 2.9%로 봤다가 10월에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2%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 1월에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최근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에 근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심각한 중국 상황이 내년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relied on China for a significant input in global growth. Some 35-40% of global growth used to come from China's growth, and this is not the case now. It's not going to be the case next year.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 주 다른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앞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봉쇄 정책에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유튜브가 지금 제대로 방송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금 전 한국 축구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된 황희찬 선수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후반 교체 추가 연장 시간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이 2대1로 포르투갈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5분 한 골을 더 넣으면 좋고요. 그리고 잘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조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루과이와 가나 간의 경기는 우루과이가 여전히 2대0으로 앞선 상황입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한국 대표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스페인전에서 17.7%라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YTN입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을 꺾고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일본.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독일과 스페인을 연이어 잡으면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쾌거는 다름 아닌 전술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평소 정교한 패스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점유율 축구로는 한 수 위인 스페인을 만나서는 장점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내려놓는 대신 3백으로 수비를 강화했고 후반전에는 공격적인 역습으로 스페인을 위협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꺼내든 모리아스의 용병술도 절묘했는데 후반전 교체돼 들어온 도안이 3분 만에 추격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키퍼의 가로막혀 흘러나온 공을 끝까지 쫓아 크로스로 연결하며 역전 결승골을 만든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VAR 판독 결과 종이 한 장 차이로 골라인에 공이 걸쳤다는 판정이 나와 득점으로 인정됐는데 승리에 대한 집념이 돋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일본의 볼 점유율은 불과 17.7%. ESPN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낮은 점유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승리라는 실리를 쫓아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일본 축구. 일본의 전술이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포르투갈 간의 경기 지금 이제 후반 추가 시간까지 약 3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H조에서는 1위 포르투갈, 2위 한국,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골 득실 차에 우루과이에 앞서면서 한국이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고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우루과이가 지금 현재 2대0 앞서고 있는데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한 3분 정도 남아있는데 잘 버티거나 한 골을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3명, 4명을 붙들고 가면서 기가 막힌 패스를 교체 투입된 황희찬 선수에게 투입했고 황희찬 선수가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면서 지금 2대1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드컵 중계로 모두 막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경기 끝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6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